오늘은 이제 발광 다이오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호모 접합 발광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이 호모란 뜻은 두 물질의 종류가 같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가령 갈륨 아세나이드를 사용한다 그러면 P형 갈륨 아세나이드와 N형 갈륨 아세나이드 두 물질을 접합시켜서 PN 발광 다이오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광 다이오드에 아주 중요한 이제 내부 외부 양자 효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발광 효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발광 다이오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명, 형광등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교통 신호등, 우리나라에는 아직 적용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이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가륨 나이트라이드를 이용해서 청색, 뭐 빨간색, 초록색 전부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신호등,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광통신,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그 OLED 디스플레이가 대부분입니다. 이 OLED라는 것은 유기물인데요. 유기물에서 이렇게 발광을 시킨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발광 다이오드. 그 다음에 의료 분야에서도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농업, 스마트팜 해가지고 LED를 사용해서 이 농업 분야에서도 사용하고 있고요. 또 건축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다 모든 분야에서 다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발광 다이오드는 1962년 미국의 지휘사의 홀로니아크가 원래 갈륨 아센 포스파이드라는 레이저 다이오드를 만들다가 이제 적색 발광 다이오드를 개발해냈는데요. 그러다가 2014년도에 일본의 나카무라 슈지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그 어려운 이 청색 발광 다이오드, 이게 발광 다이오드 중에서는 이 청색이 가장 나중에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거를 완전히 실용화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아마 이 발광 다이오드로 노벨상을 받은 최초의 인물입니다. 나카무라 외에 또 두 명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아카사카하고 아마노 교수라는 두 분인데요. 그분들은 시작은 이제 그 아카사카 교수님이 처음 시작한 건데요. 뭐 나중에 그 공적을 낸 건 이 나카무라 슈지 뭐 거의 혼자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공동 수상은 했는데요. 뭐 혼자서 다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모정성 LED 오늘 논의할 건데요. 이건 동일한 물질의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구조가 이렇습니다. 뭐 상부 전극, 하부 전극이 있고요. 그 다음에 PN 접합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N타입 기판. 그래서 요 두 접합의 경계면에서 이제 발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상세히 논의를 할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현재 사라졌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발광 영역이 넓어서 발광 효율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빛의 재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 자세히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대부분 다 이 헤테로정션 접합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물질이 다른 두 물질을 접합시킨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물질로 구성하며 밴드갭이 큰 베리어층을 양쪽에 두고 그 사이에 활성층을 사용해서 그 활성층에서 전자와 양공을 가두어 두고 재결합해서 발광시키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쯤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상부 전극이 있고요. 그 다음에 P타입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 그 다음에 갈륨 아세나이드 활성층, 그리고 N타입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 그 다음에 하부 전극 기판. 그래서 여기에서 양공을 여기다 주입하고요. 여기에서는 전자를 주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자와 양공을 가둡니다. 이쪽이 에너지 베리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디 가질 못합니다. 여기다 가둬두고 계속 주입을 해서 그러면 캐리어 밀도가 올라가죠. 발광 효율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홍무정션 LED에 이제 밴드 다이어그램을 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PN 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왼쪽에는 P형 갈륨아세나이드, 오른쪽에는 하이 도핑된, 헤빌리 도핑된 N 플러스 갈륨아세나이드. 그래서 여기 플러스 전압, 여기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면 우리 빌트인 포텐셜을 낮춰준다 그랬죠?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전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확산해 갑니다. 요 차이만큼 확산해 갔죠. 확산해 갔죠. 빌트인 포텐셜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확산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양공이 이렇게 확산해 가겠죠. 그러면 자, 공핍층이 여기 이렇게 있죠. 그리고 공핍층은 대부분 이쪽에 형성이 되겠죠. 많이 도핑된 쪽은 공핍층이 거의 형성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공핍층을 가로질러서 자, 요 경계면에 딱 와닿습니다. 이때 최대 전자 농도를 갖는다 그랬죠. 그러면서 쭉 확산해 가죠. 확산해 가면서 여기 있는 양공과 재결합하니까 점점 이 농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결국 확산거리만큼 확산해 가겠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양공과 재결합하면서 발광을 합니다. 그걸 여기 표시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N 플러스 층이죠. 그래서 대부분 전자가 이쪽으로 갑니다. 전자에 의한 이 발광이 지배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N 플러스로 했기 때문에 전자가 많이 가고 여기서는 양공이 덜 갑니다. 여기보다는. 그래서 이쪽에서도 가서 양공이 또 이렇게 확산해 가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전자들과 재결합하면서 리콤비네이션 앤드 에미션. 그래서 이렇게 발광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보다는 이쪽이 약하다. 그래서 이렇게 작게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비층 안에서도 재결합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재결합은 거의 무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엔 또 트랩이 또 있고요. 그래 트랩에 이렇게 포획되면 비발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발광이 안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재결합 아니 요 순방향 전압을 강하게 인가하면 휙 지나간다 그랬죠. 여기서 거의 재결합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여기서도 이렇게 재결합해서 발광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EHP가 생성이 되죠. 그러한 것들이 재결합해서 빛을 내지 않을까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거의 무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가는 캐리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생성된 캐리어들은 매우 적습니다. 갈리마세나이드 같은 경우는 실리콘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EHP에 의한 재결합에 의해서 빛이 난다는 것은 그냥 없다고 가정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면 발광 영역이라는 게 어디가 되겠습니까? 자, 확산거리 이만큼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입니다. LP 여기까지. 그 발광력이 굉장히 넓죠. 이 발광력이 이렇게 넓다는 것은 사실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재흡수. 이 재흡수라는 것은 자, 여기서 이렇게 발광을 했는데 이 빛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사방, 팔방으로 번져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밴드갭 정도의 에너지를 갖는 빛들은 다시 여기 자체적으로 다시 흡수가 됩니다. 셀프 업섭션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그래서 이걸 재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는 빛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내부 발광 효율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호모 접합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일단 내부 발광 효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발광 효율 또는 내부 양자 효율이라고 하는데요. 예타라고 쓰고요. Internal Quantum Efficiency. 그래서 IQE 씁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 접합을 가로지르는 소수 캐리어 개수. 자, 여기서 순방향 전압을 인가하면 자,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가로지르죠. 자, 소수 캐리어입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양공이 또 이렇게 가로지르죠. 그 개수, 총 개수분의 그 다음에 이 전자들이 여기서 양공과 결합하면서 포톤을 만들어내죠. 그게 100%다 여기서 결합해서 포톤을 방출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재결합하면서 발생한 포톤의 개수, 이 비율이 바로 내부 발광 효율입니다. 이 소수 캐리어들이 전부 결합해서 포톤을 방출하면 그것이 1이 되겠죠. 분자 분모가 같아지니까. 그런데 항상 1보다 작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전자가 이렇게 가고 양공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인젝션 시킨다 그랬죠. 캐리어의 주입 효율, N 인젝션, 예타 인젝션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와 양공이 재결합해서 빛을 내는데 반드시 빛을 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러한 결정 내에 비발광 센터도 존재합니다. 가령 트랩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비발광성 트랩이 존재한다면 거기에 캐리어들이 잡혀서 그냥 사라집니다. 포톤을 방출하지 않고 빛으로 열로 방출해버립니다. 그러면 재결합했는데 포톤이 나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방출 효율이라 그래가지고 예타 라디에이션 방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곱으로 다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캐리어의 주입 효율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여기 전체 우리 전류라는 것은 자, 전자가 확산해서 가는 전류, 그 다음에 양공이 확산해서 가는 전류, 그 다음에 여기서 재결합 전류. 그래서 전체 전류라는 것은 JN, JP, JR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대부분 전자가 만드는 발광이 대부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JN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캐리어의 주입 효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이 값이 1이면 가장 아이디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이 될 수가 없죠. JP하고 JR이 있기 때문에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 여기를 0으로 만들면 됩니다. JP, JR을. 자, 이 재결합 전류는 순방향 전압을 키우기만 하면 이거는 감소한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그리고 이 안에서 공피경 안에서 재결합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JP를 줄이면 되는데 JP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공이 이쪽으로 확산 못 가게 해야죠. 그 중에 하나 방법이 이 양공의 농도를 굉장히 낮추는 겁니다. 거의 이쪽으로 갈 양공을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JP는 줄어드는데 JN도 같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양공과 재결합해야 되는데 여기 양공이 부족하게 되면 전자들이 재결합 못하죠. 그래서 이 양공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잘못하면 전자 전류까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치 않는 거죠. 이것만 감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공을 그냥 무턱대고 이 주입 농도를 감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최적의 양공의 도핑 농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실험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양공이 이쪽으로 확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나의 파트너가 일로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다가 오는 순간 재결합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양공이 이쪽으로 못 가게 이쪽에다 어떤 배리어층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양공이 한번 이쪽으로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가두어 두는 역할, 그러한 역할을 하면 좀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양공을 가두고 확산을 막는 방법이 최선이다. 이거는 이제 헤테로 정션에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양공의 농도를 무턱대고 줄이는 것은 전자 전류까지 줄기 때문에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N 인젝션은 1보다 항상 작다. 그리고 그 값은 이렇게 표현되고 그 다음에 자, 방출 효율을 또 올리면 되겠죠. 방출 효율이라는 것은 예타 라디에이션입니다. 자, 이거는 자, 우리가 총 재결합할 수가 있죠. 이 트랩하고 재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재결합하는 거 분에 방출성 재결합만 고려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비율이 결국 방출성 효율이 됩니다. 이 방출성이라는 것은 어떤 트랩에 이렇게 포획되는 거죠. 결국 재결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R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토탈이라는 것은 방출성 재결합과 비방출성 재결합 분의 방출성 재결합만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재결합은 재결합 시간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 농도를 재결합 시간으로 나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다 배운 거죠. 그 델타 N을 타우 R로 나누면 되고 여기는 델타 N을 타우 NR. 이건 run radiative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방출성 재결합 시간, 그 다음에 비방출성 재결합 시간, 합한 것분의 비방출성 재결합 시간. 이 값도 1보다 작죠? 이거 1보다 크게 할 수는 없겠죠? 최소 가장 맥스가 1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1로 만들고 여기도 1로 만들면 이게 1이 되니까 100%라는 겁니다. 내부 발광 효율이. 근데 실제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안 되는 거죠. 1보다는 항상 작습니다. 그럼 여기는 1에 근접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먼저 이 시간을 엄청 길게 합니다. 이 비방출성 시간을 길게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비발광 트랩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캐리어들이 그런 트랩들과 재결합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결합이 안 일어나니까 시간이 무한대로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발광성 트랩을 전부 줄인다. 그리고 이걸 짧게 하는 겁니다. 타우아를 굉장히 짧게 하면 이거는 뭐죠? 발광성 재결합이죠. 발광성 재결합이란 그 시간을 빨리 한다는 거는 발광이 빨리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작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작아지면 무시되면 이게 1이 되죠. 그리고 이게 커지면 근데 원래 이게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이게 0에 근접시키고 이거를 또 크게 하면 이 값 자체가 1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여기 요 설명은 요 앞에 부분이네요. 양궁의 저도핑은 캐리어의 균형이 나빠져서 JN을 감소한다. 요거는 요거의 설명입니다. 여기 중복이 되어 있네요. 자, 이거 지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타우아를 줄이고 타우 엔화를 늘리는 겁니다. 즉 비발광성 트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 발광성 그 시간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러려면 캐리어 농도도 많이 올라가야 되고요. 이런 트랩들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바로바로 그냥 전자와 양공이 밴드 간 결합을 해서 즉시 발광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비발광성 트랩을 줄여야 된다. 결정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내부 발광 효율이라는 것은 결국 캐리어의 주입 효율 곱하기 방출 효율이니까 자, 요거 곱하기 요거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부 발광 효율이 갖는 의미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향상시켜야 되는지 무엇이 문제이고 이런 것들 충분히 이해가 갔죠. 자, 그럼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실리콘을 발광 소자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실리콘은 이렇게 올라가고 프로세스 1, 포논 에미션, 그 다음에 프로세스 2 이렇게 발광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발광 시간이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10ms 정도 됩니다. 이 발광성 재결합 시간이 10ms. 그 다음에 run radiative 이 재결합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100나노세크. 이것도 100나노세크. 근데 갈륨 아세나이드 같은 경우는 직접 천이죠. 그래서 이 방출성 재결합 시간이 100나노세크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에 이러한 방출 효율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5승. 갈륨 아세나이드는 계산해 보면 0.5가 나옵니다. 이거는 방출 효율이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건 뭐냐면 전자와 양공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10만 번 정도 재결합했을 때 한 번꼴로 방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번 재결합해서 한 번 정도 방출이 된다는 얘기고 갈륨 아세나이드는 2번 재결합만 하면 한 번은 반드시 빛이 나온다. 자, 어떤 거를 사용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걸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리콘은 이런 간접 천이는 발광 소자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요약하면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호모접합 발광 다이오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발광 영역이 넓다 그랬죠. W 그 다음에 Ln 플러스 LP라 그랬죠. 즉 넓어지면 캐리어 밀도가 낮아져서 단위 부피당 전자 양극 밀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재결합이 감소하고 발광 효율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발광 영역을 아주 작게 만들고 거기에 캐리어들을 아주 고밀도로 집어넣으면 발광 효율이 엄청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흡수가 일어난다는 거죠. 밴드갭이 뭐 더 큰 물질이 이렇게 샌드위치된 구조가 아니죠. 밴드갭이 다 똑같은 물질이 그냥 이렇게 둘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밴드갭에 해당하는 빛이 발광을 하면 다시 또 그 반도체에 다시 재흡수가 된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발광 효율을 다 감소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호모접합 발광 다이오드는 현재 사라졌다.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더 심각한 외부 발광 효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